안녕하세요. 아콘소프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요즘 아마 사스를 만들어 볼까? 사스 서비스를 시작해 볼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사스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세션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세션, 두 가지 세션이 있어요. 첫 번째 세션은 이제 사스 전환이 필요한 이유,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스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다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사스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의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런 여섯 가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스 서비스는 멀티 테넌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멀티 테넌시는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졌는데 그러면 건물에 여러 개의 이 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방을 똑같은 형태의 인테리어로 만들지 않고 방마다 다른 인테리어를 만든다. 즉, 우리가 여러 기업들, 여러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를 만들지만 그 각각의 사용자 혹은 그 사용자의 회사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이 다르다든지 메뉴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멀티 테넌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용자 중심의 셀프 서비스. 이 사스 서비스는 많은 고객들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패키지 같은 형태라면은 고객사에 방문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스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가입을 한다든지 해지한다든지 프로비저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를 추가하고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포탈 기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스 서비스니까 IT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넌트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 테넌트에서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메뉴, 뭐 어플리케이션, 뭐 API,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고객의 입맛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비스의 측정도 사스 서비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고객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에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객들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고객하고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 사스 서비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 사스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단말을 쓸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PC를 쓴다면은 인터넷 그리고 웹 환경에서 돌아갈 것이고 타블렛 같은 경우는 타블렛에 최적화되어 있는 UI,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UI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어떤 우리가 단말기를 쓰더라도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범용적인 네트워크들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력성, 마지막으로 이 탄력성이란 우리 기업이 오늘 50명이었는데, 우리 기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100명으로 늘었어요. 그때, 우리 50명 추가해야 되니까 와서 설치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용자의 우리 서비스에 대한 어드민이 이 자원들을 증설 혹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라면은 고객들이 훨씬 쉽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사스의 트렌드는 뭘까요? 뭐, 첫 번째는 당연히 AI죠. 요즘 AI 없이 뭐 서비스를 얘기한다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사스 트렌드의 AI가 중요한 부분들은 모든 사스 기업들, 사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이제 AI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을 접목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증대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AI와 함께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내놨고, 지금 뭐 에이전트 포스라고 하는 이런 에이전트 기능들도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뭐 어도비 같은 경우는 센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죠. 이 역할을 통해서 컨텐츠를 생성하고 워크플로우를 최적화시키는 이런 기술적인 경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웨비나 때 쓰고 있는 줌 같은 경우도 줌 IQ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회의 요약, 채팅방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스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 혹은 새롭게 만들어 보신다면 AI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결국 데이터죠. 이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이 제공하는 회사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실제로 고객들은 본인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넣는 이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부의 데이터 혹은 외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외부 데이터하고의 수집을 혹은 통합, 연계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빅데이터나 AI 분석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외부에 당연히 외부에 있는 데이터하고 연동을 한다면은 API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다 보니까 보안,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한 꼭지로 사스 트렌드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뭐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하는 회사들이 요즘 무척 잘 나가고 있죠. 클라우드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뭐 데이터브릭스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엔지니어링, 머신러닝을 통합하는 어떤 플랫폼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뭐 플레인티어 같은 경우도 기업 데이터를 통합하고 시각화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PI,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사스를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면서 사스와 사스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에 접속할 때는 뭐 이 시스템만 쓰고 저 시스템에선 저 시스템만 쓴다라면은 아마 업무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서 사스 기업들은 이 API 연결성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API를 어떻게 자동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죠. 뭐 스트라이프라는 회사, 트윌리어, 제피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연계 혹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연계,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의 연계를 위한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을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코드, 노코드가 또 큰 대세로 작용을 하고 있죠.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즉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도 사스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개발자에 대한 디펜던시를 줄이기 위해서 노코드와 로코드에 대한 기능들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로코드, 노코드를 통해서 더 커스터마이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버블, 뭐 셀스포스의 라이트닝 플랫폼, 또 아웃시스템즈, 맨딕스 뭐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사스를 쉽게 만들 수 있고 개발자에 대한 종속성을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스의 슈퍼 앱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PI 같은 기능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클릭업
뭐 허니북, 포디아 이런 회사들이 이 사스의 슈퍼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사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사스는 어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사스가 되겠죠. 뭐 컨버트 킷, 테스트 매뉴얼, 뭐 스키머 같은 회사들이 블로거나 유튜버를 위한 이메일 마케팅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텍스트 같은 형식의 고객 리뷰를 수집하는 그런 것,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버티컬 사스인데요. 특정한 업계에서, 특정한 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스들이 크게 부상을 하고 있죠. 뭐, 비바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상당히 유명한 제약회사가 쓰고 있는 제약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 뭐, 프로코어 같은 회사는 건설 산업을 위한 그런 사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이 사스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 즉, 여러분들이 레거시 패키지를 쓰다가 사스로 가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 지금의 시대에서 어려운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용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을 지원하면서 설치, 업데이트, 이런 기능 추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런 버전이나 성능 관리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스를 쓰죠. 가장 사스 전환하는 기업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비용 절감일 거예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 고객을 지원하고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설치를 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대폭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포탈을 통해서 고객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예측, 그리고 비용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캐펙스에서 오펙스로의 전환, 그래서 초기 구축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물론 뭐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발생되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TCO적인 측면에서는 절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스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고객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혁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매출에 대한 포캐스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는 글로벌하게 국경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는 공공시장에 사스를 많이 도입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현실과 이상은 아직 차이가 좀 있지만 공공에서 사스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도 이 공급사들은 기존의 패키지를 사스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뭐 어도비 같은 경우 전형적인 언프라미스 패키지에서 사스 서비스를 하면서 5배 이상 사용자와 매출이 증가했고, 뭐 버티컬 사스로 유명한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형태의 패키지 시장에서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배 이상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 분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사스 퍼스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 사스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도 있고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스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배포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적인 법령 이런 것들도 사스에 최적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공공 사스를 위해서도 사스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앞서서 사스 트렌드에 대한 부분, 사스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사스 어떻게 바꾸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사스 비즈니스의 전환이란 무엇일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고객 서비스,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지속 가능한 매출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온프라미스 형태의 서비스를 사스 형태의 서비스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예측 가능한 수익, 그리고 고객과 지속적으로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의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우리 시장이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시장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스의 어떤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서비스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겠지만
고객의 인지도를 바꿀 수 있고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한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게 사스 전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스 비즈니스와 기존의 이제 온프라미스 패키지와의 가장 다른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멀티 테너트는 말씀을 드렸고 고객이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기능들을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데이터 혹은 어플리케이션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는 계속 고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듣고 우리가 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스 비즈니스의 전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모델 전환한다는 건 결국 수익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기존에는 패키지 방식은 일회성이죠. 우리는 계속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만 합니다. 물론 유지보수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객이 확보가 되면은 유지보수 매출이 짭짤한 매출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지금의 고객들은 변심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고객의 변심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이 사스는 구독형으로 고객이 쓴 만큼 혹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객들이 이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플랫폼 기반의 운영 비용을 클라우드로 하다 보니 발생하지 않았던 비용들이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발생되는 현상들도 벌어지죠. 하지만 단점보다는 훨씬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다, 사스로 바꾼다는 것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고객 관계를 우리는 고객이 잘 쓰고 문제 있을 때 연락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고객들이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고객들이 잘 쓰면서 발생되는 불편함 혹은 우리에 대한 어떤 코멘트,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의 추가에 대한 자문, 고문 이런 것들을 고객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것들이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스의 서비스로의 전환은 고객을,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우리는 그 고객이 좋은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급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선 다섯 가지로 한번 고민을 풀어볼까 싶습니다. 자, 사스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어떤 것들을 사전에 분석해 봐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사스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 마케팅 전략,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또 클라우드 인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스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 지속적인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응대하고 고객이 궁금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그 고객이 궁금해할 것 같은 정보들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 이 다섯 가지가 사스 비즈니스 전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을 한번 볼게요. 사스 전환을 위한 사전 분석. 자, 비즈니스 분석.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서비스가 지금 현재 고객들한테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우리는 이 사스 전환 혹은 새로운 사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인력,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는 내가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하면서 고객의 혁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가? 혹은 이런 유사한 서비스에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 승산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만일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면 경쟁사들은 어떻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스를 전환할 때 우리는 어느 타겟을 어프로치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스 전환을 위한 사전 분석 단계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타겟 세그멘테이션, 즉 우리의 서비스를 누구한테 사용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스 서비스를 할 때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용할 고객을 반드시 참여시킵니다. 그 사용할 고객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와 경험을 서비스에 녹여가지고 만드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사전 분석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기존에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해왔던 온프라미스 패키지가 있었다라면은 이게 진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사스 서비스를 함에 있어가지고 온프라미스에선 되지만 사스 서비스에서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사스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의지와 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적절한 프라이싱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될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분석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법적인 부분입니다. 고객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가 제도나 나라별로의 어떤 이런 규정, 규칙 이런 쪽에서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단계가 지나가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스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죠.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우리 서비스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우리가 고객한테 어떤 밸류 프로포지션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당되는 고객들, 즉 목표 시장, 고객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 이게 B2B로 할 서비스인가, B2C의 서비스인가, B2B2C인가, B2G인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겠죠. 경쟁사하고의 우위, 차별화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만일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이라면은 뭐 벤치마크 할 대상이 없겠죠. 하지만 이미 선진국 또 국내에서 많은 경쟁 제품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은 후발주자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 경쟁사는 이런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격 체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가격 체계와 다른 서비스로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이 가격 정책은 고객한테 고객이 억셉트 할 수 있는 가격일 것인가? 아니면 고객이 이럴 때 이런 모델, 프라이스 정책 모델이 통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결제와 청구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월별로 청구할 것인가? 분기별로, 아니면 연별로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일주일 단위로 청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고객의 이 사스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고객의 첫 경험이에요. 고객이 처음 써보면서 느끼는 와우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 와우를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와우를 좀 더 잘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고객 온보딩 지원 전략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이 안에는 단순히 고객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그 단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객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고객이 궁금해할 부분을 먼저 치고 가서 고객한테 알려드리는 것. 이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우리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기술이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외부의 어떤 파트너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이겠죠. 당연히 사스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멀티 테넌시가 되지 않으면은 사스 서비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멀티 테넌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의 측면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야만 하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PI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하죠. 왜냐하면 혼자만의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고객의 사용 경험을 극대화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 인증에 대한 부분, 고객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큰 조직으로 갈수록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어떤 역할 기반의 이 통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팔리시, 규제 준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와 아키텍처와 이런 규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고객의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프로브 시키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니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존의 엑셀이라든지 우리 내부의 다른 시스템에 쓰고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편리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건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를 한다. 우리는 SaaS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비스는 결코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부의 환경은 어떻게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사용자가 폭주했을 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개의 클라우드 환경을 쓰고 있다면은 그 각각의 클라우드별로의 어떤 로드 밸런싱, 데이터베이스 레벨, 어플리케이션 레벨, 인프라 레벨에서 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도 그럼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쓰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이 지속적인 인티그레이션과 지속적인 딜리버리, CI/CD라고 하는 기능들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스 전환 네 번째 단계는 결국 자,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무중단 상태로 가장 안정적으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고객이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용 패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스템에 대한 장애 혹은 위험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고객이 나중에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난 데이터를 백업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백업에 대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우리가 줄 것인지, 지금 우리 시스템은 우리 혼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고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고객한테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서비스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고객이 셀프로 들어와서 내 시스템, 내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스템은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혹은 무슨 장애가 발생되든가 아니면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빨리 그 응대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고객 티켓 관리, 헬프데스크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 서비스 옆에다가 고객 커뮤니티 포털을 만드는 거죠. 고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고객들이 그 안에서 컨센서스를 이루거나 우리가 하는 서비스 중에 어느 특정한 고객이 와, 이 서비스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기능들도 고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제에 대한 부분.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결제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냈는데 안 받았어요. 뭐 돈을 안 냈는데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요번 달까지만 쓰고 안 쓸 거니까 우리 환불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즉, 고객의 실데이터가 아니고 고객의 사용 데이터입니다. 그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다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고객한테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스 서비스는 처음에 유입되는 고객도 중요하지만 그 고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탈을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낼 것인가? 어떻게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 계속 열광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들은 우리 서비스에서 이탈하지 못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마케팅 전략과 같이 고객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고객도 만들어졌고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거기서 사스 서비스는 끝나지 않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변심을 너무너무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사한 서비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 유사한 서비스는 지금도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온프라미스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3년 동안 업그레이드 한 번 없이 써왔던 그 시대는 이미 끝났거든요. 어떻게 고객들한테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제공을 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재활용해서 더 생산성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고민해야 되는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스 서비스에 있어서는 고객 리텐션 레이트, 고객 유지하는 이 레이트가 사실은 중요한 사스 기업의 KPI, 특히 IPO를 가는 회사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리텐션 레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계속 감동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특정한 지역, 예를 들어 한국이라면은 우리가 해외로 나가겠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조금 모양을 바꿔가지고 다른 특정한 산업으로 진출을 시키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 고객들한테 새로운 더 좋은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한번 만들어진 그 요금제가 시대의 흐름, 고객들의 패턴, 고객들의 사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까지 이 트라이얼, 무료 체험 기간들을 우리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제공을 할 것인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겠죠. 제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스의 트렌드에 AI가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의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AI 서비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 뭐 이런 뭐 다양한 서비스들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자, 사스 비즈니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제 논리적인 부분 말고 우리가 좀 정성적인 부분을 한번 가볼게요. 사스 비즈니스 모델의 캔버스를 여러분들은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우리의 핵심 파트너는 누구일까? 우리는 모든 기술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파트너링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혹시 판매 대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다면은 그들한테 우리는 어떤 밸류를 줄 것인가? 그리고 이미 우리의 서비스는 아니지만 고객들이 쓰고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도 필요하겠죠. 우리는 제품을 개발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고객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이 핵심 활동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핵심 활동을 할 수 있는 내부의 핵심 리소스들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고객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가치가 고객한테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프로분시켜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이 스토리텔링을 고객한테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객과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24시간 1년 365일 동안 끊임없이 고객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어떤 채널을 쓸 것인가? 우리의 스토리, 고객의 좋은 석세스 스토리를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 내부의 별도의 조직, 그리고 그들의 어떤 KPI,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당연히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해야 되고 그 로드맵을 고객한테 공유도 해야 됩니다. 고객이 언제쯤 되면 어떤 기능들이 나올 거야라고 하는 그 익스펙테이션, 기대치 때문에 우리 서비스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 만에 어떤 비용들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고객이 만들어져서 고객이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는 BEP를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BEP가 달성될 때까지의 우리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데스밸리. 이 기간은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것이고, 이 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외부 인프라, 외부 파트너, 그리고 외부의 어떤 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고민할 게 참 많죠. 자, 그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잠시만 물 한 컵 마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을 만들어내는 활동도 마케팅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고객이 경험한 훌륭한 고객의 경험을 새로운 고객들, 경험해보지 못한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끊임없이 그들이 희망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언제쯤 릴리즈 할 거고 언제쯤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내는 것도 마케팅이죠. 그래서 이 사스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마케팅이 전체 비즈니스 성공에 있어서 50%가 저는 넘는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컨텐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SEO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만일 B2C 같은 서비스를 한다면은 대외적으로 유료 광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유료 광고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할 것인가, 이 각각에 있어서의 ROI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메일 마케팅을 한다면은 이 이메일은 우리가 어떻게 게더링을 할 것인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이메일 마케팅을 하겠죠. 이 이메일 마케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 다양한 마케팅적인 활동,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의 KPI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를 마케팅 활동의 그 두 번째 스텝으로 고객이 유입하게 하고 고객이 경험을 해보게 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네들한테 이 어떤 밸류를 우리는 전달하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 채널,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서비스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50% 이상의 성공의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석세스 스토리, 우리 고객의 경험들을 어떻게 같이 경험하고 즐기게 할 것인가? 우리 혼자 성장하고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어떤 제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 고객들이 새로운 고객들을 추천해주는 이런 고객 리워드나 어워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하고 진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서비스에서 좋은 경험을 얻은 고객들을 채널에 참여시키고 그 고객들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성공했어요. 우리는 이걸 썼더니 너무 좋았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끝도 없는 많은 마케팅 활동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세일즈인데요. 온프라미스 패키지를 잘 파는 세일즈가 과연 사스를 잘 팔 수 있을까라고 어느 고객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적이 많아요. 저의 대답은 죄송하지만 절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의 가능성을 저는 한 10% 정도의 온프라미스 세일즈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사스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90% 정도는 무척 힘들어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판매하는 프라이싱 모델이 달라요. 온프라미스 패키지는 한 번만 고객을 관계를 맺고 고객하고 관계가 맺어지면은 원타임 빌링을 하고 끝나죠. 하지만 사스는 매월, 매 분기, 매년 계속 빌링을 해야 되는 거죠. 목표도 다르죠. 패키지 판매는 타겟을 설정하고 거기에 팔았다 안 팔았다가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 사스 서비스는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테이션, 그리고 고객을 확장시키는 것. 이 KPI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객 접점도 패키지 파시는 분들, 아, 형님, 저 왔어요. 라고 해서 파는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중심의 밸류를 가지고 셀링을 해야 되는 이런 방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일즈 조직도 좀 구분돼야 됩니다. 웹이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인사이트 세일즈, 고객이 셀프 서비스로 유입됐을 때 그거를 응대하는 그런 세일즈, 뭐 이런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좀 쪼개져 있어야 될 거예요. 영업하는 방식도 데모하고 POC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직접 써보게 하는 트라이얼 방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 측정 방식, 고객 유지 전략, 영업 채널 모든 것들이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사스 서비스의 판매 방식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패키지를 만들고 있던 조직의 세일즈들을 사스 서비스 세일즈로 트랜스퍼 하실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의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많은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스 비즈니스의 핵심은 고객을 잘 유입하는 거에서 끝이다? 아니죠. 그 고객을 유지시키는 리텐션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스 서비스의 성공 지표에 제이커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이커브는 우리가 사스 서비스를 론칭하고 데스밸리 기간이 지나서 고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기간을 커브로 만들어 보면 제이커브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리텐션, 즉 고객이 계속 사용하게 하는 그 기존의 고객들이 계속 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이커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이탈률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 고객의 평생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초기에 아까 제가 첫 경험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객들한테 처음 전달할 메시지, 고객들이 처음 느끼게 될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가 다양화돼 있고, 차별화돼 있고, 모듈화돼 있다면은 A라고 하는 모듈을 쓰는 고객들한테 B라고 하는 모듈들을 통해서 더 고객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업셀링, 크로스셀링 기회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사용하는 데이터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고객들을 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고객들을 졸도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여러 가지 개선 피드백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특별한 성공 사례, 그리고 전략적인 고객에 대한 맞춤형 어떤 지원 이런 체계들 같은 것들이 이 사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팀, 사람, 조직이 필요하죠. 그걸 통상 CSM이라고 합니다.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 혹은 커스터머 석세스 그룹. 이분들이
처음 들어온 고객들을 끝까지 가게 하는, 그리고 리텐션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셀, 업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되는, 어쩌면 사스 서비스에 있어서 마케팅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 관리 프로세스는 앞서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온보딩, 즉 처음 경험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이 지속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월간 활용, 뭐 기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객의 KPI를 만족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측정하고 도와드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재계약, 이 리뉴얼, 이 부분이 이 CSM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고객들을 끊임없이 어, 우리의 서비스에 열렬하게 반응하는 고객이 될 것인가? 이 리뉴얼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비즈니스의 별이죠, 별. 고객 이탈을 방지시키고 고객들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것.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헬스 스코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고객이 지속적으로 뭐 처음 들어와서 쓰면서부터 끊임없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내부의 프로세스, 자동 갱신할 수 있는 팔리시, 전략, 전술, 그리고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서 익스텐션 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전략,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모니터링하고 찾아내야 되고 그 고객들로부터 그 내용을 뺏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우리는 차기 릴리즈에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만일 계약이 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라면은 12월 가가지고 고객님 잘 쓰셨어요? 연장하시죠가 아니고 3개월 전, 6개월 전부터 이 고객들을 어떻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프라이싱이죠. 자, 프라이싱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구독형 요금제. 흔히 쓰는 방식이죠. 월간, 연간 정액제. 그래서 월로 하면은 100원을 내야 되고, 연으로 하면은 80원 곱하기 10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계층형 요금제라고 해서 조직의 규모라든지 사용자의 타겟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프라이싱 모델을 달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소규모 기업들이 사용하는 거는 예를 들어 100원, 중견 기업이 쓰는 거는 150원, 대기업이 쓰는 거는 200원. 물론 그 안에는 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랜잭션 베이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 특히 데이터 서비스를 한다든지 리소스, CPU 자원을 많이 쓰는 쪽에서는 이 사용량 기반의 과금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AI, MLOps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뭐 데이터 트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프리미엄 전략, 이 부분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죠. 무료 전략을 통해서 유료 전략으로 바꾸는 전략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따라갈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각각에 대해서 사용자 수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픽스드 프라이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용자 얼마까지는 얼마의 금액으로 그냥 번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기능 기반 요금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나는 메뉴 A, 메뉴 B, 메뉴 C를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고객한테는 패키지 얼마, 메뉴 A, 메뉴 D, 메뉴 F를 쓰는 고객들한테는 패키지 B라고 하는 그런 요금제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런 요금제들은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이나 아이파스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잭션 베이스, 즉 리소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트랜잭션 기반의 요금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하이브리드한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혼합 요금제죠. 어떤 거는 구독, 어떤 거는 사용자, 어떤 거는 리소스.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프라이싱 모듈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만일 우리가 작게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면은 자,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야, 여기까지는 무료, 여기서부터는 유료. 혹은 뭐 아주 저렴한 베이직 모델을 만들고 기능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리소스가 더 많이 필요할 때 프리미엄으로 올리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이 과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이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돈을 내면서 만족스러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고객들의 이탈 혹은 고객들의 환호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고객의 타겟 테리토리, 세그멘테이션을 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오늘 많은 말씀 드렸어요. 자, 오늘 이제 사스로 우리가 전환한다. 사스는 무엇일까? 그리고 사스 전환의 단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리고 사스 전환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 모델 캔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저는 강추합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영업, 고객 지원, 이 성공 전략을 우리가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봐야 될 거예요. 특히 CSM, 이 CSM 펑션이 없는 사스 서비스는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무조건 망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과금 체계, 그리고 고객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은 그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성장을 만들고 우리는 그 대가로 요금을 받는 거라고 하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스 서비스는 온프라미스 패키지하고 가장 다른 거는 원타임 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스 서비스를 나는 시작하겠어요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부터 무한 루프를 돕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스 서비스는 그 순간 다른 경쟁사의 제품에 의해서 윈백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굳은 마음을 먹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정말 우리 서비스에 열광할 수 있을까? 우리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스의 성공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